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나이 들어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젊을 땐 삶의 속도가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결이 중요해지지요. 그 결이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백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오래된 집은 불편하고 낡았다고요. 주차도 좁고 외관도 예쁘지 않다고요.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그 집이 오래되었다는 건 그곳에 켜켜이 쌓인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 안엔 사람들이 남긴 정이 있고 웃음이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요. 사람이 터를 만들기도 하지만 터가 사람을 품기도 합니다. 풍수지리는 말합니다. 좋은 터는 거기 사는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고요. 노후란 결국 편안함의 철학입니다. 그 편안함이 과연 번쩍이는 신축에서만 오는 걸까요? 동양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쉼은 익숙함 속에서 오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후에 구축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풍수지리와 불교, 도가, 육아의 지혜를 빌려 하나씩 찬찬히 풀어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부터 사람들은 땅을 고르고 집터를 정하는 일에 참으로 많은 정성을 들였지요. 조선시대만 해도 좋은 터 하나를 찾기 위해 지관을 데려다 산을 넘고 들을 돌아보고 물길의 흐름과 바람의 결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사람과 자연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집터, 곧 명당이 완성되곤 했습니다. 풍수지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지혜는 단지 미신이 아니라 사람이 오래도록 머물며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터는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순하게 들어오며 물이 머물러 주는 곳입니다. 그런 자리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수십 년 동안 터를 지켜낸 공간인 셈이지요. 우리는 흔히 집값만을 보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 집이 놓인 자리가 품고 있는 기운입니다. 기운은 사람과 장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화이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깊은 안도감의 근원이 됩니다. 신축 아파트는 화려하지만 아직 그 자리에 사람의 시간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구축 아파트는 이미 수많은 아침과 저녁, 웃음과 눈물, 만남과 이별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이 머무른 자취 그 자체인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오래된 집에 들어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그건 어쩌면 땅이 사람을 알아보고 품어주는 마음 아닐까요? 무엇보다 노후란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평안이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손때와 시간이 배인 구축 아파트는 노년의 삶에 더없이 좋은 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있다고요. 무의자연, 곧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자연스러움은 도가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새 것을 추구합니다. 반듯하게 떨어지는 벽, 흠 하나 없는 바닥, 최신식 설비들. 그러나 그 새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곧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이내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당연해진 것들은 점점 존재의 의미가 옅어지죠. 반면 오래된 것에는 시간이 남깁니다. 낡은 벽에는 수많은 손길이 닿았고 문고리 하나에도 그 집을 드나든 이들의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사람이 공간을 지배하지 않고 공간이 사람을 감싸 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라면 구축 아파트는 살아내기 위한 공간이죠. 무의자연의 철학은 바로 여기에서 빛납니다. 더하지 않고 덜어내며 존재하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도심 속 구축 아파트는 도가 철학의 이런 자연스러움을 품고 있습니다.
복잡한 커뮤니티 시설도 사람을 밀어내는 경계도 없습니다. 대신 베란다 한켠에 놓인 오래된 화분, 이웃의 안부를 묻는 작은 현관문 소리가 있지요. 그 속에서 사람은 조금 느긋해지고 삶은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제는 받아들이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낡음은 미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낡음은 사실은 시간의 정수이며 우리 삶의 흔적이 스며든 품격인 셈이지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예예는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아름답게 가꾸는 도리라고요. 삶의 가장 기본은 결국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사회 속에서 나를 증명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나이 들어 여유가 생기고 하루하루의 고요가 길어질수록 사람은 다시 관계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축 아파트는 단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사람과 사람이 지내온 관계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단지일수록 이웃끼리 얼굴 익히고 인사를 나누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요. 길을 걷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갑자기 몸이 아프면 위층 할머니가 약을 챙겨주는 그런 동네. 이런 커뮤니티가 주는 힘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지 생활의 편리함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유교는 인간을 관계 속 존재로 봅니다. 도, 인인도, 도 모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단지 혈연이 아닌 이웃,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넓은 울타리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에 있어서 문 밖에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건 그 어떤 복보다 값지지요. 요즘 신축 아파트는 규모가 커지고 엘리베이터만 타고 오르내리는 구조 속에서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는 단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관리실이나 경비원, 단골 가게 주인 등 사람들과의 접점이 많아 자연스러운 관계 맺음이 가능하지요. 유교가 추구했던 공동체 중심의 삶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정 많은 이웃, 안부를 묻는 습관, 함께 웃는 마을 잔치 같은 것들이요. 노후의 집이란 단지 편한 구조나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정이 모이면 삶은 덜 외롭고 덜 불안하며 더 따뜻해지지요.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 짧은 말은 불교의 핵심이자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침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지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생겨나니까요. 구축 아파트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이 경제적 단순함에 있습니다. 높은 분양가나 복잡한 커뮤니티 시설 유지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비도 재산세도 비교적 낮아서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시기에 부담이 되지 않지요. 그 절약된 비용은 다시 나를 위한 시간과 경험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회에 가거나 오래된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누고 작지만 소박한 여행을 떠나는 여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소욕지족이라 하여 작은 욕심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최고의 지혜로 여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고 덜어내는 삶은 오히려 충만한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비싼 신축 아파트를 위해 대출을 끌어쓰고 매달 무거운 관리비와 세금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율된 공간에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자유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싸구려와 저렴함을 헷갈립니다. 싸구려는 값싼 만큼의 가치만을 주지만 저렴함은 그 안에 지혜와 판단이 담긴 선택입니다. 구축 아파트가 바로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경제적으로 조율 가능한 생활.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불교가 말하는 해탈의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부터 사람들은 집터를 고를 때 단지 햇볕이 잘 드는 곳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물길은 어떻게 흐르고 바람은 어디로 들어와 어디로 나가는지, 그 자리에 서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오래 살폈지요. 그것이 바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기운이고, 그 기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읽어내려는 것이 바로 재물의 흐름이었습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게, 물은 머무르되 고이지 않게, 이런 흐름을 품은 땅이야말로 좋은 터였고, 그 터에 세워진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 안정과 평화를 선물했지요.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안정입니다. 그 안정은 돈이 많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지출이 예측 가능하고 뜻밖의 부담이 적으며 내 삶이 어느 정도 조율 가능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신축 아파트는 화려하고 편리해 보이지만 분양가부터가 높고 관리비나 세금 또한 만만치 않지요. 게다가 대부분 대출을 동반하게 되면 노년의 재정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는 입지나 지형이 이미 검증되어 있고 생활 인프라가 완비된 곳이 많아 새로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풍수는 흐름의 철학입니다. 돈이란 것도 결국은 잘 흘러야 합니다. 너무 꽉 막혀 있어도 너무 흘러버려도 곤란하지요. 구축 아파트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조화로운 흐름을 가진 주거지일 수 있습니다. 거품이 빠진 가격, 단순한 구조, 복잡하지 않은 관리 시스템은 내가 쓰는 돈이 어디로 나가고 어떤 흐름을 타고 다시 돌아오는지 가늠할 수 있는 명확함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많은 구축단지는 오랜 시간 동안 잘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구조적 안정성도 검증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그 집이 수십 년 동안 견뎌온 풍파 속에서 품어온 기운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재건축의 불확실성 대신 현재 안정을 택하는 선택은 동양 철학에서도 지금 여기에 지혜를 뜻합니다. 도가에서는 지나치게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사는 것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그 철학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축 아파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요. 노년의 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넓은 평수, 높은 층, 커뮤니티 시설, 모던한 외관, 이런 조건들이 먼저 머리를 채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두고 돌아보면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조용하고 더 편안하고 더 사람 냄새나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노후란 삶의 가속도를 줄이고 다시 관계와 내면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럴수록 집은 스펙이 아니라 기운이 중요해집니다. 그 집이 있는 자리, 그 집을 감싼 동네, 그곳에서 만나는 이웃들, 모든 요소가 하나의 터가 되어 나를 품는 공간이어야 하지요. 풍수지리는 바람과 물의 흐름, 즉 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편히 머물 수 있을지를 고민해온 지혜의 집약체입니다. 불교는 덜어냄의 미덕을, 도가는 자연스러움의 위엄을, 유교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철학은 놀랍게도 구축 아파트라는 소박한 공간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노후의 삶은 번쩍이는 새 건물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인 시간의 결이 스며든 집에서의 평안 아닐까요? 오래된 벽과 낡은 마루, 담담한 외관과 소박한 구조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이야말로 삶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가장 따뜻한 공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귀덕의 무사평안과 도의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